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지난해 8월 A씨는 아내가 가정불화로 집을 나가자 미행을 하게 됩니다. 아내가 한 원룸에 있다는 걸 알게 된 A씨는 사다리를 타고 원룸 창문으로 들어갔고 방에서 속옷만 입은 채 함께 있던 자신의 아내와 남성을 폭행하고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A씨,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이 사건은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해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이 다른 판결을 내렸네요. 자, 1심 재판부는 A씨가 두 사람을 폭행해서 다치게 한 사실만 유죄로 인정을 해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를 했는데요.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은 불륜 장면을 확인할 목적이었고 촬영된 장면도 성행위나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씨가 아내와 남성 두 사람이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도 촬영을 했고 특히 아내가 이불로 얼굴을 가리는 등 수치스러움과 공포감을 느꼈다는 건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그래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A씨에게 벌금 1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좀 기사화도 되고 저도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요. 성범죄와 관련해서 특히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죠. 성인지 감수성에서 여성이 느꼈을 수치심, 불쾌감, 이런 부분들 이제 수치심에 대한 용어도 이제는 바꾸자라고 하고 있죠. 입법 논의도 있는데요. 여성이 느꼈을 불쾌감, 수치심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성범죄가 성립되고 이런 부분이 특히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에도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서 이에 관해서 기준이 좀 확립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이에 대해서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하나은행 100년 리빙 트러스트 센터 배정식 센터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정식입니다. 오늘 더 유독 이렇게 멋져 보이신데요. 오늘 방송을 위해서 특별히 머리를 좀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오셨나요? 예. 머리를 좀 네. 단정하게 했습니다. 네. 예. 어떤 좋은 말씀 기대해 볼 건데요. 네. 어떻습니까, 센터장님? 신탁센터는 주로 상속 관련 상담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속 증여, 노후 관리 이런 건데요. 요즘에는 이제 다양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재산이 금전 부동산 중심인데요. 네. 최근에는 기업 관련된 내용으로도 상담이 좀 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은 이제 가족 구성원들 간의 어떤 문제가 이제 대부분이긴 하지만요. 사실 기업 주식을 전혀 다른 사람들한테 보유하는 형태. 즉 다시 말해서 차명 주식으로 인한 문제들도 좀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에는 이제 1인 회사가 안 되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차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네네. 있는데요. 자, 관련 사연도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제조업을 20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관련 분야에서 특허를 받고 기술력을 인정받았죠. 저희 큰아들도 공대를 나와 대기업 근무 후 몇 해 전부터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설립 때부터 사촌 형님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법 규정상 부득이 주식을 분산시켜야 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별다른 문제는 없었지만 최근 사촌 형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문제가 생길 일은 아니지만 주식 명의가 사촌 형님으로 되어 있다 보니 나중에 상속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문제없이 주식을 환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실제 주식 소유자는 이제 우리 사례자분이신데 명의가 친척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법 규정상 이런 부득이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자세히 좀 센터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상법에 있는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인 설립을 할 때 발기인 수를 정해놓은 규정 때문에 그런데요. 과거 이제 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법인 설립할 때 7인 이상. 네. 예,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3인 이상으로 정해놓다 보니까 사례자분처럼 부득이하게 차명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례가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네. 지금은 이제 1인으로도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7월 24일, 2001년 7월 24일 이후에는 1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네. 예. 이게 지금 국세청에서 명의신탁을 엄격하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세금을 혹시 뭐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네네, 그런 그렇죠. 의심이 드는 건가요? 예. 처음에 이제 법인 설립을 할 때 뭐 다양한 이유로 명의신탁을 합니다. 법 규정 외에도 과점주주로서 이제 받는 세법상 불이득을 좀 피해보자. 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있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들이 뭐 법인 지분을 50% 이상을 초과할 때 우리 과점주주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 뭐 2차 납세 의무라든지 그렇죠. 네. 예, 간주취득세들 뭐 이런 것들을 좀 피해 보려고 네. 그런 시도 때문에 명의신탁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법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있을 때 네. 이제 과점주주가 되면은 2차 납세 의무를 같이 이렇게 부담을 하게 그렇죠. 되니까 법인의 체납세액을 부담해야 되는 그 이런 부분을 문제가 회피하려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례 경우처럼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경우에 또 리스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당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제 차명 주식 보유자가 유고가 발생해 버렸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경우에는 그걸 걱정하고 그렇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건강이 또 안 좋아지셨기 때문에요. 당연히 소유권 분쟁이 예상이 됩니다. 네. 사촌 형님에게 이제 유고가 발생이 돼 버리면 그 주식은 상속인들에게 뭐 조카들에게 이제 상속이 될 거고요. 또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죠. 네. 또 이제 명의 신탁된 주식은 이제 보유자가 유고가 발생이 되면 이제 사례자분의 이제 상속 재산에서는 제외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가업상속 공제 혜택 뭐 이런 데서도 제외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불이득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빨리 환원을 받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네네. 아마 이제 그 필요성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뭐 어떤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네, 이제 국세청에서도 이런 상법상의 요건 때문에 명의신탁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자 확인 절차 간소화 제도라고 하는데요. 아, 네. 저 광고 막 나온 것도 네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2014년 6월 23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그렇게 되면 세무조사 등 종전의 복잡한 절차 없이 기준에 따라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또 그 이외에 증여나 뭐 양수도 같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기업이 이제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기업 가치가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주식의 가치가 올라갈 텐데요. 이제 기업 설립 때보다는 주식 가치가 워낙 올라 있기 때문에 증여한다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 그렇겠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기업의 가치를 좀 낮춰가는 그런 방법을 이제 컨설팅을 받아서 진행을 할 텐데요. 네.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타임을 잡는다는 것도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또 이제 뭐 양수도를 한다 이런 것도 실질적인 자금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 그러면 증여가 될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네. 이제 실제 자금 거래가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수반이 되는 겁니다. 네. 그 사례자의 경우에는 지금 차명 주식을 보유한 사촌 형님이 지금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갑작스럽게 이제 사망을 하실 경우에 대비해서 뭐 어떤 조치를 취해 놓으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이제 신탁 방법도 한번 대안으로 네. 같이 결합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여라든지 양수도라든지 이런 이제 다른 플랜하고 같이 결합해서 활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금 네네.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서 기업 가치를 좀 조정해가는 뭐 증여 플랜을 선택한다고 할 때 이제 신탁을 만약에 해놓고 네. 사후 수익자를 뭐 본인의 자녀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증여 플랜을 같이 이제 활용을 할 경우에는 네. 조금씩 이렇게 환원을 하더라도 그 리스크를 한꺼번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결합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증여 플랜을 통해서 진행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데, 갑작스럽게 차명 주식 보유자 유고에 따른 리스크는 이제 신탁을 통해서
방지를 대비를 한다. 해보자. 이런 예.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증여 플랜은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시간을 갖고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중간에 혹시 이제 사촌 형님이 유고가 발생하는 그런 리스크를 좀 대비하는 플랜으로 신탁도 같이 결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세금과 관련된 부담도 좀 줄어들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신탁을 한다 그래서 꼭 세금 부분이 이제 조정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적 리스크는 반드시 또 전문가분하고 같이 확인을 하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증여 타이밍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길게 가야 되니까 그렇죠. 낮았을 때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중간의 위험을 신탁을 통해서 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예. 자, 오늘 사례자분 그 고민하신 점이 좀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은행 배정식 센터장님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라스엘린스의 Run to You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